잠깐만. 우리 열매님이 먼저 들어온 것 같은데, 열매님, 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무릎은 좀 어때요? 네, 조금씩 좋아지고 있어요. 조금씩 조금씩. 네, 음, 좋아요. 그, 실다이님이 들어오면은 이거 시작하기 전에 내가 네,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네, 그, consciousness라는 부분을 우리 독수리님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네, 그 내용이 좀 안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좀 부족한 듯하다 이런 느낌인데, 아, 마침 잘 됐네. 예, 실다이님. 안녕하세요. 네, 음, consciousness 지난번에 그쵸, 어디더라? 12쪽에 그, My True Reality 밑에 소제목에 Flash Consciousness and the Foundation 있었을 때 그 consciousness가 있었는데, 이거를 내가 이거 끝나고 나서 문득 떠올랐어요. 이유를 알았어. 근데 이게 이제 딱히 거기에 대한 독수리님에 대한 대답을 다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이유를 조금 설명을 좀 했어요. 뭐냐면 번역의 또 번역. 이게 사실은 내가 이거를 그냥 쉽게 음, 생각이나 마음으로 생각을 해버리고서 설명을 했거든요. 불법승 이런 식으로 해서. 근데 그리고 나서 컨시스네스를 우리는 보통은 의식이라고 되게 해석을 하죠. 그죠? 첫 번째가 하면 의식으로 나와요. 근데 이게 사실은 대행 스님의 원문에는 마음으로 나와요. 마음. 음, 마음 또는 음, 생각. 이거를 청구 스님은 컨시스네스로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그 영어 빌사 모임에서 한마음 선언에서 만나는데 그때 내가 문득 떠올랐거든요. 이게 컨시스네스를 마음이나 인간의 개별적인 마음이나 생각 쪽으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컨시스네스의 한글 번역은 의식이죠. 그러니까 나도 그냥 무심코 의식 이렇게 우리 실다이님이나 정현님 열매님도 다 의식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 이 부분을 지난번에 왜 그 스템이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스템 네. 기억나요? 근데 그 스템을 내가 그거를 꼭지라고 해석을 하고 그거를 이제 식물에 비유를 할 때 그 뭐죠? 그 가지, 브랜치, 트렁크, 루트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스템은 꼭지다. 열매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꼭지다. 그랬는데 이게 원문에 대행 스님의 원문에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그래서 스템으로 이 청고 스님이 그 꼭지를 스템으로 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까 비슷한 얘기로 컨시스네스의 일반적인 해석이 의식이듯이 스템의 일반적인 해석은 줄기예요. 그래서 음, 실다이님이 줄기로 해석을 맨 처음에 해가지고 내가 그게 아니다. 꼭지고 줄기는 브랜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스템을 줄기라고 할만하더라고요. 보니까는 스템셀, 줄기세포잖아요. 음, 보통 우리가 영한사전에 보면 줄기가 맨 먼저 나와 있어요. 음, 근데 이게 큰 스님의 그 한글을 청고 스님이 영문으로 번역하면서 다르게 쓰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고전에도 있었을 텐데 가장 이게 눈에 띄게 두 단어가 떠올랐어요. 집중적으로. 지난주에 그 컨셔스네스가 그게 마음이나 생각 쪽으로 대행 스님의 원문에는 되어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네. 그냥 나는 자연스럽게 원문으로 그대로 그냥 하고서 의식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마음이나 생각으로 그냥 이어갔던 거예요. 요약이나 정리를 할 때에도. 그랬죠? 그 열매님 기억나죠? 불법 승할 때 그 법을 컨시스네스 그게 마음으로 법 생각으로 그냥 해석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조금씩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이 연관이 되어서. 그래서 그거를 좀 내가 이 얘기를 해야 돼. 이게 이제 한글을 영문으로 번역한 거잖아요. 근데 그 영문을 우리는 다시 또 한글로 번역하고 있잖아요. 중역 삼역을 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그 생기는 소소한 문제들이죠. 그 뭐라 그럴까 뿌리 그 뭐라 그럴까 그 개괄적인 거는 다 큰 문제는 없어 보여요. 그런데 이런 소소한 것들은 근데 사실은 소소한 게 굉장히 큰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 반대일 네,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도 또 우리가 막 그런 혼동해서 평소에 쓰고는 있지만 음, 또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진다는 측면에서 보자면 이것도 굉장히 엄별해서 써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 법이라고 하는 것을 마음으로 볼 것이냐 생각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 법을 이해하는 것도 엄청나게 또 차이가 생기거든요. 생길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피치 못할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정답이나 딱 부러지는 고정적인 그런 해설이 불가능할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대한 생각 또는 생각에 대한 생각 또한 다르거든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조금씩 그 융통성 있게 나아가도록 합시다. However, when they sink, they all become the water of the sea itself. 하지만 그것들이 가라앉으면 그것들은 모두 바닷물이 됩니다. In this case, the drops can be compared to living beings, and the sea can be compared to the fundamental place. 여기에서 물방울은 생물에 비유할 수 있고 바다는 근본 자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A small drop of water being created is like a life being born. 작은 물방울이 만들어지는 것은 생명 탄생과 같습니다. A small drop sinking is like a life taking off its body and returning to the foundation. 작은 물방울에 가라앉음은 생명이 몸을 벗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Like this, at the fundamental place, there is no division of you and I. 이처럼 근본 자리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There is no division between your ancestors and my ancestors. 여러분의 조상과 나의 조상 사이에 구분이 없습니다. The foundation of life is vast and huge, but it is one. 삶의 근본은 광대하고 거대하지만 하나입니다. It exists like the calm water of the sea, an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it manifests as large or small. 바다의 잔잔한 물처럼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 크거나 작게 나눕니다. Like drops of water that are created and disappear according to the wind, our bodies arise and disappear. 바람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지는 물방울처럼 우리 몸은
생겼다가 사라집니다. Because all things are interconnected and functioning as one, the foundation of the universe is the foundation of my mind. 만물은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주의 근본 자리가 내 마음의 근본 자리입니다. Because nothing is separate, we can manifest non-dually. So there is nothing that is not myself. 아무것도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둘 아니게 낮출 수 있으며 거기에 나 아닌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henomenal world, everything exists separately. But from the perspective of the foundation, everything is one. 현상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따로 존재하지만 근본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하나입니다. Fundamentally, all things are one, but in appearance, they are separate. 근본적으로 모든 것은 하나지만 겉보기에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Thus, it is said that mountains are mountains and water is water. 따라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합니다. Even this body is not mine. 이 몸조차도 내 것이 아닙니다. It is a community. 공동체입니다. Across the earth, there are many kinds of animals. 지구 전역에는 많은 동물, 종들이 있습니다. Likewise, inside my body, there are many different kinds of lives. 이처럼 내 몸 안에는 많은 다른 생명 종들이 있습니다. Hence, although it is my body, it is not mine. It is a community. 따라서 그것은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공유 사회입니다. 공유 사회라는 말이 좀 이상하네요. 공동체라고 하면 어떨까요? 공동체요. 그 위에도 it is a community, 거기에 공동체고 공동체라고 있- 번역했거든요. 네, 따라서 그것은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Unenlightened people usually think that they own their physical body, but even within each of the organs, the heart, liver, stomach, and so on, there are several hundred millions of lives, and they all function together automatically. 중생은 보통 자신의 육체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심장, 간장, 위장 등 각 기관에도 수억 개의 생명이 있으며 모두 자동으로 작동합니다. This body is like a small universe, and like a universe, all of the body's parts function together as one. 이 몸은 소우주와 같고 우주처럼 몸의 모든 부분이 하나로 작용합니다. And in this body are contained all sciences and philosophies. 그리고 이 몸 안에는 모든 과학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아, 네, 거기까지네요. 이 몸 안에 과학과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 이 말이 굉장히 다가오는데, 난 duality니까 둘 아닌 둘이, 뭐, 둘 아님, 이거죠. 음, 그,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생명체들은, 어, 바닷물의 한 물방울들이다. 바다가 근본 자리라면, 각각의 우리 생명체들은 그 물방울들이다. 바다에서 일어나는 물방울들이다. 그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을 지금 이에게 반복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한 번 더 보자면 이렇게 물방울 하나가 일어나는 게 생명체가 탄생하는 거다. 근데 어디서 탄생하냐면은 근본 자리에서부터 탄생하는 거죠. 바다에서부터 물방울 하나가. 그 다음에 물방울 하나가 사라지는 거는 사망인데, 한 생명체의 사망인데, 그것은 이제 바닷속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다를 이루는 수많은 물방울들, 비유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근본 자리인 바다에서부터 수많은 물방울들이 살아났다 죽고 죽었다 다시 살아나고 태어났다 사망하고 또 다시 사망했다 태어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그 삶과 죽음의 모습이다 이건데 사실상 바다는 저도 바다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다를 좋아하는 이유도 이거 아닐까 싶어요. 우리 이 물방울들의 본향으로서의 이 바다. 그래서 이 바다라는 그 속에서 우리가 어, 종합적으로 완전히 하나로 우주 만물 만생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듯이 나와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다음 부분도 이제 이 세상에 내가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다 나다라는 얘기죠. 뒤에도 또 이런 얘기가 반복되어 나오는데요. 그렇게 볼 때 근본 자리에서 볼 때 다 우리는 하나다. 하나죠. 그렇지만 각자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별개이기도 하다. 그래서 성찰 스님 뭐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지만 또 그 반대로 역으로 산은 물이고 물은 산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실제로 그 지구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남극이 북극이 됐다가 북극이 남극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 과학, 우주와 사람과 그 과학, 또 철학도 나오지만 이게 다 위에 이제 시작이 되는 이 얘기예요. 맨 마지막이 이제 우리 몸 안에 과학과 철학이 담겨 있다라는 말을 위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박문호 박사라고 혹시 알란가 모르겠는데 이분이 하는 사람은 작동하는 광물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뿐만 아니라 그 광물뿐만 아니라 우리 몸속의 원자, 세포를 이루는 또 그 안에 원자는 수학의 연산과 치환을 통해서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하기도 하고 심지어 퇴화하기도 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포 안에서 수학적인 그런 연산과 치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이겠어요? 화학적인 뭐 삼투압의 작용이라든가 그건 물리학인가? 아무튼 이래서 사람은 수학이다. 우주는 수학이다라고 했죠. 사람은 화학이기도 하고 물리학이기도 하고 전자과학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뇌세포의 그 뉴런에서 서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들이 거의 전기작용 같은 전자의 어떤 뭐라 그럴까 부딪힘? 충돌? 뭐 이런 것들 많이 그 서로 연결한다는 거죠. 정보를 이렇게 주고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신경 전달 물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말에
이게 많이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우리의 몸은 과학과 철학이 담겨 있다, 몸에. 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종교는 과학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렇게 보면 사실은 이미 우리가 수없이 그동안에 공부를 해온 내용이에요. 난두알티는 그 불이론이라고도 하거든요. 둘 아닌 이론, 불이, 둘이 아닌 론. 이건데 이제 이거는 론이라기보다 둘 아님이라고 돼 있죠. 사실상 난두알티니까. 근데 이제 이게 결국 이제 지금 내가 그 정리해본 내용이기도 해요. 이게. 네, 혹시 또 덧붙이고 싶은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해주셨으면 되겠나요? 지금 해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할 시간을 드리고 그러면 커즌 이펙트를 하고 나서 해볼까요? 사실상 네. 이 두 개의 소제목밖에 없네요. 오늘 하는 거는. 그러니까 커즌 이펙트까지 하면서 좀 더 생각을 넓혀 봅시다. 한번. 어떨까요? 네, 좋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네. Cause and effect. 원인과 결과, 인과. The universe and the human world are interconnected and work together as one. 우주와 인간 세계는 서로 연결되어 하나로 함께 작동합니다. In our body, uncountable numbers of cells are connected together like a huge net. 우리 몸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세포들이 거대한 그물처럼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In the same way, the earth and the entire universe are thoroughly and systematically connected, like a well-made net, functioning together as one. 마찬가지로 지구와 온 우주는 잘 만들어진 그물처럼 철저하고 체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하나로 함께 작용합니다. Therefore, if I know something, the Dharma Ram and Buddha also know it. The entire universe knows it. 그러므로 내가 뭘 알면 법계와 부처도 알고 온 우주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Because you know what you did, all of the beings within your body know what you did. So 한마음, the universe, and the Dharma Ram also know. 여러분이 뭘 했는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몸 안의 모든 생명은 여러분이 뭘 했는지 알고 한 마음도 우주도 법계 또한 합니다. Because all things and lives are interconnected, nothing you do is secret. 만물과 생명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일은 비밀이 결코 아닙니다. A lie is you deceiving yourself. 거짓말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The one who deceives and the one who is deceived is you. 속이는 사람과 속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You can never deceive 주인공. 여러분은 절대 주인공을 속일 수 없습니다. 주인공 is the sky, the universe, and the Dharma Ram. There is nothing
that can be hidden from it. 주인공은 하늘이고 우주고 법계니 거기엔 감출 수 있는 게 없습니다. Mind can be compared to a supercomputer. 마음은 슈퍼컴퓨터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Any thought once raised is perfectly recorded. 모든 생각은 한 번 생기면 완전히 기록됩니다. You might believe that a thought is finished because you are no longer aware of it, but that thought did not disappear. 더 이상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끝났다고 믿겠지만 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Rather, it is perfectly recorded inside of your mind. 오히려 마음 안에 완전히 기록됩니다. The thought is stored in the subconscious and causes a similar thought to arise next time. 그 생각은 잠재의식에 저장되고 다음에 비슷한 생각이 일어나게 합니다. Further, the second thought is stronger than the first thought. 또한 두 번째 생각은 첫 번째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For example, if the first thought was bad, then the second thought is often a little worse. 예를 들어 첫 번째 생각이 나쁘다면 두 번째 생각은 종종 조금 더 나쁩니다. In this way, the thought keeps repeating time after time and grows stronger and stronger. 이런 식으로 생각은 계속 반복되고 점점 더 강해집니다. Mind is tilted toward the thoughts that arise often. 마음은 자주 일어나는 생각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So if you do not manage your thoughts well, they will grow and eventually become actions.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생각이 자라서 결국 행동이 됩니다. If mind moves and raises a thought once, then thought is perfectly recorded. The function of mind is not limited to just our conscious awareness.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을 한번 일으키면 그 생각이 완전히 기록되며 마음의 작용은 우리의 의식적 인식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Good karma is also karma. 선업도 업입니다. Once something is recorded, that record tends to push people around and control them. 일단 기록되면 그 기록은 사람을 이리저리 밀어내고 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ad karma gives birth to bad results, and good karma gives birth to good results. 악업은 나쁜 결과를 낳고 선업은 좋은 결과를 낳습니다. Karma is what leads being through the cycle of birth and death. So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good karma and bad karma. 업은 생사의 순환을 통해 중생을 이끄는 것이므로 선업과 악업은 다를 게 없습니다. In one case, a slave suffers because he or she meets a bad master. 어떤 경우 한 노예는 나쁜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In another case, a slave lives relatively comfortably because he or she meets a good master. 또 다른 경우 한 노예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비교적 편안하게 삽니다. However, both are the same. Both are slaves. 하지만 둘 다 똑같이 둘 다 노예입니다. If you record over a tape recording, the previous recording is erased and the new material is recorded. 테이프 녹음기에 녹음하면 이전 녹음이 지워지고 새 자료가 녹음됩니다. So it's better to record good karma rather than bad karma. 그래서 악업보다 선업을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However, instead of just recording good karma, it's even better to completely erase all of the recordings. 하지만 선업만 기록하는 것보다 모든 기록을 완전히 지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The way to do this is by entrusting everything that confronts you, both good and bad, to your fundamental nature. 나쁜 일이든 자신에게 맞닥뜨리는 모든 것을 여러분의 본성에 맡기는 것입니다. It's like cleaning a mirror. 그것은 거울을 닦는 것과 같습니다. Even though the mirror has been covered by dust for a long time, once you wipe it, it immediately becomes clean. 거울은 오랫동안 먼지로 뒤덮여 있어도 한 번 닦으면 바로 깨끗해집니다. The law of causality is like a seed that never rots. Once planted, it always sprouts. 인과 법칙은 결코 썩지 않는 씨앗과 같습니다. 한 번 심으면 언제나 싹이 납니다. If you plant a good seed, good results will follow.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If you plant a bad seed, bad results will occur.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결과가 나타납니다. Cause and effect are like seeds that always sprout. 인과는 항상 싹이 나는 씨앗과 같습니다. Further, once planted, they will sprout, go to seed, and then sprout again and again. 또한 일단 심으면 싹트고 씨앗이 되고 계속해서 싹이 납니다. There are lots of people who live without any concern for others. 남을 배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They are satisfied as long as they are happy and can do or get what they want. 그들은 행복하고 원하는 것을 하거나 얻을 수 있는 한 만족합니다. But you cannot obtain true peace by making yourself alone comfortable. 그러나 혼자만의 편안함으로는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Temporary enjoyment cannot solve the fundamental problem. 일시적인 즐거움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You must know that our life does not end with this present life. 우리의 삶은 이 현재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Furthermore, you must know that everything, even the things that you have done secretly, comes back to you as karma. 더 나아가 자신이 은밀하게 행한 일까지도 법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Karma is a tangle of uncountable causes and effects. 법보는 셀 수 없는 인과의 얽힘입니다. Some people try to use their intellect to unravel their karma, but this is like trying to melt a frozen lake in winter by pouring one bucket of hot water onto the ice.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성으로 자신의 업을 풀려고 하지만 이것은 겨울에 뜨거운 물 한 양동이를 얼음 위에 부어 얼어붙은 호수를 녹이려는 것과 같습니다. It seems to melt a little, but before long, the water you poured freezes, and you have only added more ice. 조금 녹은 것 같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부은 물은 얼고 단지 얼음만 늘었을 뿐입니다. So don't get caught up in worldly things. Release them all to your fundamental mind and let them melt down automatically. 그러니 세상 일에 휘말리지 말고 근본 마음에 다 풀어주어 자동으로 녹아내리게 하세요. When spring comes, the frozen lake will melt naturally and completely. 봄이 오면 얼어붙은 호수가 자연스럽고 완벽하게 녹을 것입니다. Returning to your fundamental mind is like a warm spring coming after a cold winter. 근본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 것과 같습니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fate or destiny. 거기에 운명이나 숙명 같은 것은 없습니다. Everything depends upon your mind.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Because you are not free from attachments, those attachments become karma and even affect your genes. 집착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집착이 업력이 되고 심지어 유전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Because everything is done by mind, the key to happiness or unhappiness is how you use your mind. 모든 것은 마음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에 행복과 불행의 열쇠는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네, 거기까지네요. 사실 이미 다 아는 것 같은 이야기이기도 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러니까 갈피갈피에 이렇게 들어있는 어떤 비유라든가 그런 예들이 우리를 조금 더 깨어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그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거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율, 이거를 코잘리티라는 그 한 단어로도 쓰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알면 그러니까 모든 게 사실은 그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면은 법계가 알고 부처가 알고 또 온 우주가 안다. 라고 시작을 하죠.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말이 바로 이거라고 봐요. 천상천하 안에 오직 나만 홀로 높다. 이런 식으로 그 나를 어떤 천상계나 뭐 이런 다른 것들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독자적인 자기라고 많이 해석들을 하지만 실제로 여기에서의 천상과 천하도 다 나다인 거죠. 우주가 나이고 부처가 나이고 법계가 나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바로 이제 우주도 되고 부처도 되고 천상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비밀이란 없다라는 거죠.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을 한다 하는 것도 결국은 내가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를 속이는 거다.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알고 내가 거짓말하면 온 우주가 알고 온 우주가 거짓말하는 셈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그 윤동주의 시 중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별 하나가 나 하나 별 둘 나 둘 이게 뭐 같은 그런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 마음은 슈퍼컴퓨터와 같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이 곧 그 생각을 내는 바로 마음하고 생각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한 생각을 마음에서 한 생각을 내면 그 생각은 슈퍼컴퓨터에 이렇게 입력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젠간 또 나올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잘 관리해서 처리하지 못하고 거기다가 그 생각과 연결된 두 번째 생각을 하게 되면 첫 번째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그게 강력하게 입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행동으로 표출되게 된다. 그러니까 생각만이 아니라 그것이 이제 행동으로 화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 생각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것들을 자기가 잘 컨트롤하지 못하고 그냥 두면 그게 점점 쌓여서 강해져서 표출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관리해서 한 마음에 돌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조심하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가 걸려드는 거죠. 그래서 진화하지 못하고 퇴화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한 생각을 잘 하지 않고 설사 잘못했다고 한다면 그거를 다시 돌려서 고치지 않는 한 그 생각은 거기 머물러서 계속 더 커져서 그 온 누리에 퍼지는 거죠. 사실상 그 단순한 그 나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 퍼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얘기가 이제 그 17쪽에 밑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단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7쪽의 마지막 단락에는 업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선업, 악업 이렇게 있다면은 선업도 업이고 악업만 업이 아니라 선업도 업이다. 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선업과 악업은 차이가 있죠. 그 차이는 그런데 여기 비유를 들면 선업을 쌓는다, 선업을 짓는다라고 하는 거는 어, 좋은 주인을 만나서 편하게 사는 노예와 같다라는 거죠. 그러면 악업의 경우는 나쁜 주인을 만나서 고생하는 노예인 거죠. 그래서 업이라는 점에서는 둘 다 노예다는 거예요. 조금 편히 살 뿐, 조금 더 힘들게 살 뿐, 다 노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어, 악업을 쌓지 말고 선업을 쌓아라, 쌓아라 이런 말을 늘 하지만 음, 업
자체를 쌓지 말라. 쌓다면은 그거를 녹이고 없애는 쪽으로 해야 된다. 업장을 녹여야 된다는 거죠. 악업이든 선업이든. 안 짓는 게 좋고, 지었다면 녹이는 쪽으로 가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녹이느냐, 늘 하는 말인데, 이것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악업이든 선업이든, 근본 자기 자리, 불성 그 자리에다가 되놓는 거죠. 이것이 여기 표현을 빌면 거울의 먼지를 닦는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노예 문서를 파괴하는 길이죠. 노예 문서를 파괴하는 길은 그 노예 문서를 용광로에 넣어서 태워버리는 거죠.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업을 녹이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얘기도 law of causality. causality가 아까 cause and effect, cause and effect가 이거죠. 그러니까 인과율, 인과의 인과법, 인과의 철칙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불교식으로는 연기법이라고도 해요. 연기법. 원인이 한 원인이 결과를 결국은 낳는다, 만들어낸다라는 법칙이죠.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만물 만생이 다 둘 아니게 이렇게 돌아가고 서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돌기 때문에 혼자만의 평화는 없다. 우리 가족 뭐 또 지인 뭐 수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 평화롭다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삶은 뭐 100살까지 못 채우고 되게 떠나지만 사람들이 죽었다고 해서 끝나지 않는다. 이번 생으로 끝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심은 대로 다음 생에 거두게 되겠죠. 이게 인과율의 법칙이죠. 인과율은 우리가 살면서 각자가 각자가 경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고 나서도 또 겪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다시 업으로 돌아가자면,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원인이 초래한 결과물인 거죠. 우리가 지금 악업이든 선업이든 간에. 그래서 근데 그 악업이든 선업이든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대로 업 자체를 녹이는 게 제일 좋다. 악업은 녹이고 선업은 안 녹이고 이게 아니라 업 자체를 녹이는 게 좋은데 이거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근본 자리에 녹여서 태워버려야지 내 개발적인 지성 여기 이제 인텔렉트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지성으로 녹일 수 없다. 업은 내 지성으로 녹일 수가 없다. 근본 마음에 놓아서 자동적으로 녹게 하는 거다. 그래서 그 비유가 여기 그 꽁꽁 얼어버린 호수를 이제 업이라고 한다면, 업장이라고 한다면, 거기다가 한 양동이에 뜨거운 물을 붓는다. 그래서 녹일 수 없다 이거죠. 조금 녹는 듯 하다가 더 두텁게 얼어붙겠죠. 이게 이 한 양동이의 뜨거운 물은 뭐냐면 지성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예를 들자면 자기의 인텔렉트, 지성으로 하는 것은 녹이려고 하는 것은 꽁꽁 얼어버린 호수를 한 양동이 뜨거운 물로 녹이는 것 같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근본 마음으로 녹여야 한다라는 것은 이 근본 마음은 역시 따뜻한 봄이겠죠. 따뜻한 봄. 그런 예를 이제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복되고 또 반복되고 계속 반복되고 누가 옛날 얘기하면은 뭐 수박이 떼굴떼굴 굴러간다 그래서 또 떼굴떼굴 어린애들이 왜 할머니한테 옛날 얘기 해달라 그러면은 수박 얘기가 이제 수박 장수가 뭐 그 수박 장사가 지게에다 수박을 지고 팔러 가다가 꼭대기에서 잘못해갖고 떨어뜨려서 수박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그걸 가지고 애들은 웃는데 계속 떼굴떼굴 구른다는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그래서
할머니,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럼, 지금도 떼굴떼굴떼굴 굴러간다. 라는 말을 누가 하던데, 근데 그 풍덩풍덩이라는 그런 쥐가 이상하는데 풍덩풍덩한 얘기도 있었지만 그 떼굴떼굴이 생각나요. 이렇게 항상 근본자리가 자꾸자꾸 나오니까. 아무튼 다 주인공의 하나로 뭉쳐서 놓아라. 이거예요. 계속 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운명이 지난번에도 나왔죠. 숙명 또는 뭐 운명 이런 거는 없다. 우리가 집착을 하기 때문에 뭔가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운명이 되고 숙명이 되고 그것이 업이 되는 거다. 라는 거죠. 집착이다. 이거죠. 그래서 또다시 떼굴떼굴 굴러가는 모든 게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이번 생에 우리가 이 집착을 못 끊으면 다음 생에 또 나타나는 건데 여기 재밌는 부분이 맞은 여기 affect your genes 지금 당신의 유전자에 영향을 끼쳐서 그 다음에 나타난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는 우리가 보통은 선천적인 걸로 생각을 해서 바뀌거나 그렇지 않는다고 많이 생각을 하죠. 과학적으로도 꽤 오랫동안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얼마 전인지는 확실히 잘 모르겠으나 후천성 유전자 변이가 있다고 하는 것들이 밝혀졌죠. DNA가 유전자가 변한다는 거예요. 후천적으로도. 후천성으로. 선천성으로 물론 대부분 우리가 갔죠. 부모한테. 그래서 여기 보면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번 생에 우리가 마음 쓰는 대로 DNA 유전자의 지인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잠에 나온다. 이거죠. 거기까지이죠. 우리가 오늘 했던 부분은. 내가 아까 떼굴떼굴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계속해서 이렇게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또 이거 또 거기 다시 근본자리에 믿고 맡겨라. 그리고 지켜보라. 그거를 아주 완전히 하라라는 거죠. 어떤 찌꺼기가 없이. 그 레시듀라는 그 찌꺼기나 그런 것들이 없이. 근데 그거 참 그 찌꺼기 찐득찐득한 그리고 그냥 팍팍 튀어나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런 것들이 음, 있죠. 근데 그래서 자꾸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한 번에, 또 한 번에 이런 식으로. 아무튼 네, 거기까지 그 얘기를 또 하자면 어, 각자의 또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완벽하게 완전히 떼어낼 수 없었던 그런 힘든 과정들. 그러나 조금씩 어떤 맛을 조금 느끼기도 하는 그런 경험들, 그런 증득의 과정이 각자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도. 열매님도, 우리 나인님, 독수리님에게도.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얘기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앞에 거랑 같이 해보죠. 수다이님이 할 얘기 있어요? 음, 음,
열매님이 그러면 네. 음, 음, 여기 맨 오늘 무엇이었지? 그 non-duality 둘 아님이라는 그 물방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바닷물 이야기가 나오고 UNI 결국은 당신과 나 하나다 이제 이렇게 쭉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실은 조금 이게 동시성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 동시성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오늘 지금 이걸 하면서 깜놀한 게 어제 제 이제 잠시 앉아 있는데 제 내면의 소리죠. 음, 그 샘물 그 한 방울의 물방울이 바다와 같다. 음, 바다는 그 작은 그 물방울 하나에서 시작이 되고 음, 그러니 그 하나의 그 작은 물방울이 바다인 것을 알라고 그리고 작은 물방울이 되어라. 그 물방울이 되어라. 물방울로 살라. 물방울이 되어라. 물방울로 살라라고 하는 그 내면의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서 그냥 그렇구나. 나 오늘 이제 이 내용을 보다가 딱 보는데 이것이 있어서 그 동시성이겠죠. 다시 한번 이제 그 어, 마음에 굉장히 어, 닿았어요.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또 이제 그 얘기가 그 하나의 작은 물방울이 바다와 같다고 그 바다는 그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이 되고 그거는 결국 그 근본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주인공 한 마음 거기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과 그것은 같으며 그러니 작은 그 물방울이 되라. 작은 그 물방울로 살라. 한 방울의 그 물방울로 살라라고. 예, 그래서 여기 작은 물방울에 가라앉으면 생명이 몸을 벗고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음, UNI 이처럼 근본 자리에는 너와 나의 구분이 없습니다. 좀 무리죠. 네, 그래서 근데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면 이제 나에게 적용을 시키면 그냥 동시성 이게 이런 게 또 동시성인가? 그렇구나라고 고개 끄덕임 정도에서만 아직까지는 멈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더 이걸 확장하면 여러분의 조상과 나의 조상 사이에는 구분이 없습니다. 뭐 그 한 방울의 작은 물방울이 바다와 같고 같은 얘기죠. 다 같은 얘기인데 나는 아직 그 구분을 하고 있다. 이것과 저것이 다르고 좋고 나쁨이 있고 선업과 악업이 있고 여전히 나는 그것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실은 그 내면에서 그 주인공이 알려주고 있고 안내하고 있고 길을 알려주고 있고 안내하고 있고 들려주고 있고 깨어나게 하고 있으나 있지만 너무 두텁게 저 지하 깊숙이 너무나 깊숙이 오랜 시간 동안 가라앉고 있어서여겠죠. 여전히 그것을 의심하고 경계하고 믿지 못하고 있구나. 이제 그런 네,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확실히 내가 아직도 구분하고 있다라고 한 거는 악업은 악업이고 선업은 선업이고 선업을 쌓아야 돼. 근데 여기서 그 노예 얘기가 비유가 나오잖아요. 네. 좋은 만난 노예나 나쁜 주인을 만난 노예나 결국은 다 노예다라는 말을 가장 오늘 그 공부 중에서 그 선생님 말씀 중에서 가장 마음에 저한테 와 닿는 얘기였어요. 음, 그렇지. 그냥 하여튼 이 말이 오늘은 저한테 굉장히 많이 그 마음에 예, 이제 가슴에 많은 그 진동을 지금 주고 있네요. 그렇구나. 근데 참 부던이도 애쓰는 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좋은 거고 저게 저런 거니까라면서 부던이도 애쓰고 있는 게 나한테는 굉장히 억지구나. 억지다. 어거지인 점이 많다라는 거를 지금 오늘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음. 네.
그래야 한다는 것 때문에, 그래야 하기 때문에로 나는 여전히 그걸 놓고 여전히 애를 쓰고 있고, 기를 쓰고, 애쓰는 게 아니라 아주 기를 쓰고 있구나, 용을 쓰고 있다. 그러나 결코 그래서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는 그런 성경 구절의 말씀이 되게 와닿는 거와 같은 적이에요. 선업 음, 쌓으려고 하는 것조차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노예다. 진정 노예가 아닌 것은 선업조차 놓아야 한다는 말 계속 나오잖아요. 그 음, 선업조차 놓을 수 있을 때 그때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거구나, 있다라는 음, 거죠. 그래서 그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 게 실은 음, 이 비유와 되게 다 있다. 그 얘기였구나. 성경의 구절의 그 말씀이 이 얘기와 또 이렇게 풀어져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조금 더 음, 이야기가 많이 돼서 서덕을 쌓으려고 딱 나는 악업만 쌓았으니까 서덕을 어떻게든 좀 쌓지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탐욕과 집착으로 지금 그냥 선업이란 거에 눈이 띵 돼가지고 선업은 엄청 좋은 거 그냥 완전히 그렇게 분리해서 아 진짜 완전 흑백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네.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좋은 노예가 되려고 애만 썼다. 기를 쓰고 있다. 나는 나쁜 노예였어. 나쁜 노예였으니까 이제부터 좋은 노예가 돼야지. 결국 그런 노예인 것도 모르고 그냥 노예가 되려고 그냥 용을 쓰고 기를 쓰고 용투만 쓰고 있었다. 굉장히 훌륭한 학생이었죠. 모든 학교에서 그렇게 선행을 독려하잖아요. 하여튼 네. 그러네요. 그래서 작은 하나의 물방울이 되겠습니다라는 원이라고 할까. 뭐 그것을 잠시 생각해보는 어제의 시간이기도 했었고 또 이어서 그걸 다시 한번 이렇게 환기가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네요. 내용입니다. 또 오늘의 공부가 저한테 환기가 되는 내용이네요. 네, 공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신라이님도 동감하는 듯 고개를 끄덕끄덕 했으니 동감한 한 말씀 아니면 문제 제기를 해도 돼요. 아니 뭐 맨날 따져봐야 그 부처님 손바닥 안에서 길고 음, 짧은 걸 대는 뭐 도토리 키재기인 건데 악업이니 선업이니 저도 맨날 기 쓰고 있었고 오늘도 또 많은 시간 그런 기를 쓰느라고 아주 진이 다 빠진 상태인데 음, 이 공부하면서 그것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에서 저항감이 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래도 어쨌든 선업을 쌓아야지 뭐 이 마음으로 계속 씨름을 하고 있었는데 음, 에, 지금 이제 공부 예습까지 이제 끝내고 지금 이 시간에 다시 그거를 이렇게 멀리서 보게 되니까 음, 다 내려놓아야 한다는 게 뭔지를 여기서 또 한번 정말 어, 더 정말 홀가분하게 내려놓는 것을 음, 좀 익힐 수 있었어요. 음. 그래서 그냥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이라는 호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정영상이라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프니까 내가 안 해야 되고 선업이니까 해야 되고 이게 아니고 그냥 맡기고 하다 보면 그게 둘 아니게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그렇죠. 그러니까 뭐는 하고 뭐는 안 하고 막 이건 내가 잘했고 저건 못했고 하는 이제 이렇게 보기 시작하는 게 이제 두알리티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둘로 보는 거.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빠지고 또 깨어나고 다시 또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이러는데 그거를 한 번 더 우리가 그 점검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런 그 법문을 통해서. 독수리님은, 잠잠하시네요. 독수리님, 네, 들리세요? 네. 들려요. 나는 지난번에 제기했던 그 의식, 뭐 그걸 생각이라 하든 마음이라 하든 간에 네. 그것과 연관된 이제 어떤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인데, 음, 그 이제 플래시의 경우에 뭐 사람의 몸이 죽으면 이제 그 4대 원소인지 아무튼 뭐 더 세분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돌아갈 수 있고, 그게 이제 한 방울 같은 물 한 방울 같은 몸이 이제 바다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할 때, 뭐 그렇게 이제 가는 걸 테고, 뭐 근본 마음이야 근본 마음인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의식, 생각, 이게 뭐 선악을 분별하든 아니면 그걸 놓든 간에 그 의식은,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나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는 것인데, 그 의식이 따로 없고, 그러니까 몸이 흩어지듯이 그냥 흩어지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렇게 원자로 흩어졌다가 다시 그 원자들이 어떤 결합에 의해서 뭐 또 다른 생명체로 태어나고 이런 거라면 종교는 필요 없지 않은가? 그건 과학이 다 설명하고 있는 거고, 어, 그래서 종교는 과학이다 그러면 종교는 필요 없는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한편 들고, 그런 걸 돌아가게 하는 원리를 이제 펀더멘탈 마인드라고 할 때, 그 원리가 이제 과학의 원리하고 그럼 차이가 뭐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하여튼 그런 건 좀 더 큰 거라면, 나의 의식은 그러면 지금 어떤 업이 쌓여 있든 뭐 한 그런 의식이 다시 내가 그 의식으로 어, 태어난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의식은 그냥 이 몸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지.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지난번에 그 컨셔스니스에 대한 설명이 이, 음,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나온 것은 그런 마인드에 대한 설명들이 있는 건, 그건 내가 살아있는 동안의 마인드 같은 어, 마인드에 대한 이야기 같거든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 어떤 생각을 어떤 생각을 부정했는데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있던 나오고, 이건 내가 지금 이번 생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리학의 그 유명한 실험에도 한 그룹의 사람에게는 뭐를 생각해라, 한 그룹의 사람에게는 뭐를 생각하지 마라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한 사람이 더 많은 생각을 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슷한 얘기죠. 뭘 안 하려고 하면 더 하게 된다는 거는 지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마인드의 작용 원리 같은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예. 그래서 나의 의문은 그런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런 게 나온 거죠. 내 인생의 단계에서 생로병사에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가 죽으면 내 의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 그게 내 그러니까, 생각이면 마인드. 음, 이제 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승과 저승이죠. 그러니까 지금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 이번 생에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과거에 심은 대로 현재 거둔다. 이걸로 국한되는 게 아니고 대행스님이 이 얘기하는 거는요. 어, 일관되게 이승저승 없는 마음, 반야심경에도 나오는 대로 이게 우리가 죽고 나서 몸은 사대로 돌아갔고 마음 또한 그 심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대행스님은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어디로 가요? 생에서의 그 마음은? 의식과 마음과 생각이 이번 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간다는 거죠. 이번 생에서만 끝나면 이 공부할 필요가 없다라고 다 단언했어요. 대행스님이. 이번 그럼 생에서 다음 만약에 생에 다시 있다면, 다음 생에 반드시 그거를 우리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cause and effect가 이번 생에만 아니라 다음 생에까지 가는 거죠. 다음뿐만 아니라 다다음, 다다다음 이렇게. 그렇게 가기 때문에 무섭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승저승 없는 마음, 그다음에 그 그렇죠. 모든 것이 그냥 육체와 더불어서 의식과 마음과 생각도 사라진다라고 전혀 보지 않죠. 그 사대로 이렇게 돌아가듯이 내 마음의 그 차원도 또한 또 다른 사대를 만나서 내가 이 생에 심은 대로 다음 생에 그 차원의 마음과 의식과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대행스님의 그 법문 안에 그 맥락은 이번 생에 전혀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다음 생에 이어져요. 계속. 그러니까 그거는 의식뿐만 아니라 생각, 마음도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실은 그 의식 부분하고 마음하고 생각을 조금 달리 그, 그,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불교에서 꽤 있거든요. 뭐 동국대나 이런 데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나도 그 의식에 빠져가지고 주로 그 뭐 8식, 뭐 10시까지 보통 그 화엄경에는 십지보살이라고 있거든요. 십지보살. 음, 그래서 일지, 이지, 삼지, 사지, 오지, 육지 이렇게 해서 십지보살이 있는데 불교에서 흔히 부동지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팔지를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음, 마음의 차원 그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러니까 내가 우주고 법계고 부처다. 그러니까 내가 한 물방울이고 또 바다다. 아까 우리 저 열매님도 얘기했지만 내가 바다이기도 하고 한 물방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중생 안에 붙여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거지 결코 이 한 생에서 그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 분명하죠. 일종의 그게 윤회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게. 그건 이제, 그러니까, 근데 또 대행스님은 윤회라는 거는 또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밥 먹고 화장실 가는 것도 그것도 윤회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우리가 일상에서, 인과, 과, 이런 것들, 뭐 윤회, 또는 현생, 뭐 내생,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항상 3계와 3세가 같이 나와요. 음, 3계는 이제 공간적인 천상천하, 뭐, 천상천하, 뭐, 지하 이렇게 가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십자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만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이번 생도 이번 생만 땡글을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인을 맺은 대로 지금 현재 연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맺은 인으로 미래에 또, 어, 과가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번 생에 끝난다고 보지 않죠. 나는 그 점은 믿어요. 그러면 예, 뭐 그 얘기 이해가 되는데 혹시 그러면 햇살님 혹은 뭐 다른 분들도 그렇고
이번 생을 보면서 내가 전생에서 어떤 그 인과관계로, 그러니까 전생에서 그 쌓은 어떤 업 때문에 내가 이번 생에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 거를 혹시 이렇게 어떤 통찰을 얻은 적이 있나요? 저는 먼저 말씀하세요. 저는 이제 요즘 친정 엄마가 치매도 심각해지고 당뇨 때문에 아주 여러 가지 합병증이 좀 급격화되고 있는 거를 이제 같이 겪고 있는데, 저희 이모도 당뇨가 심해서 결국은 그게 이제 극심해졌을 때 돌아가셨고, 이렇게 엄마를 보내는 마음을 제가 이제 헤아려 보는 거죠. 느껴보고 생각해 보는데, 그게 지금 뭐 이제 아주 이렇게 좀 멀게 느꼈던 게 작년까지 멀게 느꼈고, 올해는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이 너무나 막 가속화되고 있어서 정말 당장이라도 장례를 치르는 것에 대한 상상을 자꾸 하곤 하거든요. 그러면 엄마의 죽음이란 게 무엇인가 하고 자꾸 느껴보니, 음, 저의 전생이 죽는 거죠. 여기서 저는 나의 전생을 한 측면으로 엄마와 외할머니를 생각해요. 그리고 친할머니도 생각하고. 그것이 전생의 한 측면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내가 돼지고기를 먹은 것, 이것이 오늘의 생에 얼마나 많은 불편함을 주는지에 대한 인과를 오늘 아주 많이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그것도 또 나의 전생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화장하는 걸 생각하면서 요즘 그렇게 내어 맡기고 내려놓아요. 엄마를 화장하는 순간은 나의, 에, 내가 나의 전생을 이제 다시 경험하는 것, 혹은 현생과 인과적으로 경험하는 것. 내가 엄마로서 살았을 때의 그 삶의 에, 에, 원인을 낳은 것이 나라는 인생으로 이렇게 또 재생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아유, 엄마 돌아가시는 거는 그냥 남이 죽는 거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죽는 걸로 경험을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그게 이제 전생 후생의 경험의 일부분입니다. 느낌이 이렇게 전달되는 게 느껴지는데 덧붙여서 확실히는 모르지만 나의 현재 내 모습이 전생의 인으로 인해서 온 과다라고 하는 거는 많이 느껴요. 그거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찝어서 보여줄 수는 없으나 이렇게 부분 부분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 어, 내가 과거에 바람을 많이 피웠겠다. 라는 그런 전생의 그 모습이 느껴지기도 하고. 어, 그리고, 그렇죠. 어떤 부분, 음, 지금 내가 만약에 어떤 것들이 힘들고 고달프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을 때마다 사실은 그것을 초래한 과거의 한 생을 이렇게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예, 말하자면 저도
그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그 여성으로서 사는 것에 대한 어떤 분노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김영경 목사님의 지금 그 책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뭐 그런 신학자로서의 책이라든가 혹은 또 뭐 고은광수님의 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접하면서 정당 활동에서도 제가 여성위원회 활동에 더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고, 그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부자여도 여성으로서는 약자일 수밖에 없고 아주 다중적인 약자다. 뭐 이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아서 그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굉장히 분노감하고 연결을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 내가 엄마의 삶과 둘이 아니라는 것, 내 안에 엄마가 있다는 걸 이제 이해하면서 내 안에 아버지도 있었고, 친할아버지, 외할아버지도 있었고, 그 할아버지들의 할아버지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여성으로서의 나의 삶의 결과는 내가 지금 이런 걸 겪는 건 내 과거, 내 전생이 나에게 주는 거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수용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남성으로 태어났을 때 혹은 남성적인 역할을 맡았을 때 혹은 남성적 위치에 섰을 때 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새롭게 하게 되는 예전과는 좀 다른 양상으로 또 여기 옛날에 썼던 가면들은 다 말하자면 잘못된 거였어요. 헛거였어요. 헛생각에 의한 잘못된 뭐 그런 거였고 오류투성이의 가면이었고 내가 앞으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걸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또 당장 내일도 나는 새로운 어떤 가면을 쓰고 여성 혹은 남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찰나찰나가 있기 때문에 양성적 성격을 어떻게 쓸 것인지 음성적 성격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가면놀이에 대한 나의 지침 이런 것들을 또 생각하게 돼요. 재설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이 나의 내일에 혹은 일주일 후에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의 혹은 죽을 때의 혹은 내 자식들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한 것이 내 자식들에게 어떤 생각을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말라식적으로 아래아식은 아닐 테고 말라식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또 내 생의 업보를 뭐 또 어떻게 일으킬지를 또 상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또 악업은 피하고 또 선업을 쌓아야겠다 막 이런 생각까지 또 막 이제 스토리화하고 있는데 오늘의 공부는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나의 그 판단은 매우 오류투성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연에게 맡겨놓고 그냥 나는 나답게 그냥 내가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구나. 나는 완벽하게 선하게 할 자신이 없고 그럴 수 없는 존재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냥 살아야겠다는 생각인 거죠. 사르트르인가요? 뭐 누가 자살한 그 철학자 있잖아요. 자살한 철학자. 자살한 사람이 꽤 많을 텐데, 철학자 중에. 예, 그렇겠죠? 서양의 그 유명한 사르트르였나요? 아무튼 그렇게 죽은 그 사람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사르트르는 자살하지 않았고 네, 철학자 중에 자살한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 그래요? 누구지? 하긴 그 쇼펜하우엘도 맨날 뭐 죽음과 막 좀 비관을 극히 염세적인데
전혀 막 죽기 싫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썼다는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뿐이에요. 우리 그런 정님이 가운데 딱 있어서 한 말씀 할 것 같은데. 응. 잠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을 보면 자기를 보면 부모가 보이고 부모를 보면 또 자기가 보이고 그런데 거기서 또한 본인 저의 경우는 그래요. 핵심적으로 나를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지금 현재의 삶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힘들어하는 어떤 것은 자기가 좀 알고 있는 느낌으로 있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이거 너무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게 10가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일 수도 있고 조금 더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할 수도 있고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지금의 어떤 감정이나 지금 살고 있는 상황, 관계 속에서 뭐 10개일 수도 있고 하나로 집약할 수도 있고 여러 단어일 수도 있고 한 단어로 축약할 수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근데 저의 경우는 가장 저를 도대체 전생에 전에 무엇이었길래 더더구나 부모의 그 피를 통해서 피줄을 통해서 가장 원망스럽고 힘들게 했던 거 지금 이 생에서 가장 어려운 이것이 저는 그 고민하던 때 이것도 내면의 소리죠. 길을 가는데 뒤통수를 후들기듯이 번개 맞듯이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딱 번개같이 음.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정말 천둥처럼 그냥 뇌리에서 제 머리를 쳤어요. 제 가슴을. 아, 음. 그래서 그랬더니 그 선조들의 그런 그 모습들 그리고 지금 저의 현재 맞닥뜨린 가장 힘들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원뿌리에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힘들고 삶이 휘둘리고 했던 나로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 그것들이 한눈에 확 보이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서 이렇게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두려웠고 고통스러운 게 이거였구나.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래서 참 그 순간에 되게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됐어요. 음, 그런데 물론 그것 뭐 더 여기에는 참 복잡다단한 여러 가지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아주 단순하게 뭐 이거다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는 없고 왜 사람이 또 다 다르니까요. 우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는 이렇지만 당신도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어느 누구도. 그러나 저의 경우는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얘기를 탁 듣는 순간 많은 것들이 이해가 됐는데 이해가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완전히 녹아내리기까지는 아까 그것이 선업이든 악업이든 뭐 완전히 녹아서 여기서 사라지기까지는 참 지난한 시간인 거구나. 그래서 이 배움의 장에 이렇게 와서 살고 있는 거구나. 이 지구별에서 그래서 이 배움의 장, 학습의 장에서 관계와 여러 가지 상황과 생존과 관계와 뭐 또 사랑과 여러 가지 가족과 이런 거 맞물려서 그래서 이렇게 풀어나가고 있는 거로구나, 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어요. 오늘 그 생각이 다시 가끔 이제 그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러나 아직도 내 안에는 불리하면서 그런 그 소리를 들었음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아직도 한켠에서 나는 좋고 나쁘고를 하고 있고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고 있고 또 부모의 어떠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이 지금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그래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느끼는 그 나에 대해서 여전히 나는 단돌이 하고 있구나 칼질을 하고 있다. 네. 그냥 그런 생각이. 그래서 아마 그 가장 그 핵심적인, 그래서 대행 선생님도 아마 주인공 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 자, 바다로 돌아가. 근본 자리로 돌아가. 예. 그거 사실은, 예, 나도 그거하고 이어서 그 하고 싶은 얘기가 떠올랐는데, 시간이 보니까 이미 경과했네요. 8시 5분이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쉽지만 우리가 특히 독수리님 얘기도 더 듣고 싶어요. 근데 다음에 꼭 들려주시고, 우리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네, 감사합니다.